자, 이제 모신 손님은요. 계엄과 내란을 넘어라는 책을 최근에 내셨습니다. 책 좀 보여주세요. 네, 자, 계엄과 내란을 넘어. 자, 저는 이분을 이렇게 호칭합니다. 국민헌법 교사, 바로 한인섭 전 서울대 법대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아유, 교수님 반갑습니다. 늘 그냥 SNS에서만 뵙다가 실제 뵈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예, 저는 김용민 TV에서 가끔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유, 저희 같이 보잘것없는 방송을 또 봐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평소에 존경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제 몸둘 바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오신 김에 제 이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들으셨을 텐데 예, 변희재 아시죠? 예, 예, 미디어워치 고문이신 변희재 씨가 우파 운동할 때 그 예. 좌파의 학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혼내준다고 예. 모든 좌파 학자들 논문을 표절 검사를 했는데 예. 딱 세 명이 안 걸렸다고 합니다. 예. 아무리 털어봐도 이 논문 표절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한인섭 교수님이시고 또 한 분이 건국대 한상희 교수님이시고 예, 역시 법학자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세 명 중에 두 분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아니 저 변희재 대표가 이제 표절 예. 검사를 할 때 네. 제가 아주 정중하게 편지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오, 그래서 그 옥석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예. 사실에 입각해서 하고 무리하게 사실 지나친 비판 네. 부분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네. 정치적 비판은 네. 학자에 대해서는 네. 좀 억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존중하더라고요. 네, 네, 예, 네. 뭐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엄밀히 털었을 텐데 전혀 문제가 없으신 예, 또 한상희 교수님도 그러시고요. 예, 예. 자, 오늘 이렇게 모신 우리 한인섭 교수님, 제가 너무 우선 감사드리는 그 취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난 탄핵 국면 때 많은 국민들이 사실 공포에 쩔고 저 잠도 못 주무시고 그랬을 때 저는 사실 우리 한인섭 교수님의 SNS 글 한 편 한 편마다 큰 위로와 그렇지 상식이 이러하지 법리가 이러하지 그런 마음으로 견뎌왔습니다. 사실 없었다면은 어떻게 아는 건 별로 없고 그렇다고 또 이 세상은 또 미친 듯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견디나 했는데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잠 못 이루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교수님도요? 잠 못 이루기는 마찬가지인데 네. 이제 어떤 불안감, 예. 위축감 예.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패배주의적으로 막 만들어냅니다. 예. 그런데 불안감과 위축감의 정체를 파악을 해서 네. 그것을 극복해내면 네. 거기서 희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불안하다, 네. 나는 잠 못 이룰 수 없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불안감과 위축감을 희망의 메시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네. 저는 저대로 뭐 엄청 고뇌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거기에다가 유머와 윗들을 넣어야만 사람들이 극복을 하게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념을 넣어서 예. 이제 나름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를 이 썼습니다. 녹색 부분은 바로 그 교수님의 그 SNS 글이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해설과 또 덧붙이는 글 또 여러 가지 또 법학적인 이론들을 담아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이거 책꽂이에 꽂아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책인데 제가 좀 조금 읽고 그렇지 그냥 SNS에다 쓰시고 휘발하기엔 너무 아까운 내용인데 이게 책으로 나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계엄과 내란을 넘어 이 책 이미 어떤 책인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아직 구매 못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또 열심히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표지에 예. 제일 큰 글씨가 넘어죠. 넘어. 예, 넘어. 예. 그래서 그 넘어의 사연이 있습니다. 예, 우리 예. 5.18을 다룬 네. 최고의 역저가 예. 죽음을 넘어 어둠의 시대를 넘어 예, 이렇게 돼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넘어의 그 1980년에 그 넘어가는 모습과 2024년 25년에 네. 넘어가는 것이 80년과 2024년이 예. 연결되어 있다. 연결된. 네. 그래서 우리는 한 곱이 넘으면 끝인 줄 아는데 네. 우리 산에 올라갈 때 산 하나 넘어가면 이제 됐다는 네. 또 다음
고비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민주화의 어떤 역정이라고 예. 하는 것도 예. 계속 넘어가는 과정인데 네. 큰 고비를 넘으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4.19라는 고비를 넘어서 이승만 정권을 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5.18과 60으로 전두환 정권을 깼잖아요. 맞습니다. 예. 박근혜 정권도 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리의 DNA를 예. 가지면 예. 아니 그런 어려운 고비도 넘겼는데 네네. 앞으로 왜 못 넘겠느냐. 자신감으로 충전해서 그 자신감이 국민이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이 만든 그 자신감을 종합 정리를 한번 하고 네. 자 심기일전 다음 또 고비가 와도 네. 두려움 없이 나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다시 또 용기가 샘솟는 것 같습니다. 계엄과 내란을 넘어라는 부제인데 부제가 더 큽니다. 국민이 써내려간 헌법 이야기는 좀 이게 부제 같은데 여러분 이 책 이 표지는 이 새벽을 의미하는 겁니까? 표지가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예. 제 후배 교수가 아. 이 그림을 그렸는데 네네네. 그림 제목이 2025년 4월 4일입니다. 아, 4월 4일 파면된 날. 4월 4일 그날 제가 애를 쓰는 것을 이제 보면서 네. 저를 생각해서 예. 그랬다는데 어둠을 물리치고 여명이 밝아오고 동이 트오는 그 모습을 그렸는데 그림 작가가 공두현 법철학자입니다. 젊은 법철 미술가가 아니라 법철학자 제 교수님이시고. 옆방에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4월 4일에 만드셨네요. 이 그림을. 제목이 그림 제목이 그 그림 4월 제목이 4일입니다. 4월 4일 자기 그림 이름이군요.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은 책 여러분들께 소개해서 너무 기쁩니다. 12월 3일에 교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그날 밤 10시 반쯤. 12월 3일 날 이제 밤에 집에 있는데 네. 낮이 더 저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예. 낮에 39년 강의를 종강을 하고 그날 마지막 날이었어요. 교수님이 2월에 이제 명예 교수가 되셨어요. 종강을 예. 하고 이젠 예. 자유다. 자유의 날개 타고 네. 훨훨 날아가겠다. 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뭐 계엄 하니까 바로 다음 누가 글자가 예. A 가짜 뉴스라고. 글쎄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아니 텔레비 켜보세요. 예. 텔레비를 켜보니까 어처구니없는 말이. 네.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단어는 네. 43년 전에 쓰고 예. 지금 현재 한 30년 40년 동안 완전히 사라진 박물관에 갔죠. 이제 말하자면 한국 현대 박물관 하면 네. 이제 예. 거기에서 그런 게 있었어 이런 거잖아요. 예. 그게 박제되어 있는 것이 예. 현실로 살아 돌아와서 확 하는데 그다음 이 큰일이네. 네. 그다음 낭패감. 예. 이거 어쩌지? 예. 그러다가 이것은 반드시 깨야 된다. 네. 우리가 그 계엄의 늘 피투성의 노력을 통해서 네. 우리가 극복해내고 그런 대로 민주제도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대로 돌아간다고? 심지어는 민주혁명, 무혈 민주혁명이 2017년에 있었습니다. 예. 또. 그래서 우리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 갑자기 양복 입은 전두환이 텔레비에 등장한 것 같았어요. 군복이 아니고 예. 양복 입은 전두환이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정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아주 짧게 네. 대통령의 헌법 파괴 네.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 6 해가지고 내용을 올렸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종강하시던 날에 개강을 하셨군요. 국민을 이제 상대로. 시민의 바다 속에 한번 들어가자 예. 했는데 바로 그날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요. 그 뒤로도 이제 사실 다행히 국회가 바로 계엄 해제 결의를 했고 그 사이에 또 윤석열이가 2차, 3차 계엄을 하려다가 결국 스스로 포기했고 아마 윤석열과 그 측근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순식간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계엄을 선포하면 네. 모두가 도망갈 생각을 하고 예. 사회 전체가 완전히 얼어붙거든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진짜 완전히 지가 하려던 얼어붙습니다. 걸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뜻밖에도 예.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숙성된 민주의식과 예.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뭔가 모든 국민들이 네. 그걸 몸속에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아,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네. 바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은 바로 도망갔어야 될 사람들 아니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아, 잡히면 예. 끝이니까. 네. 그런데 목숨을 무릅쓰고 모두 국회로 막 달려 들어왔잖아요. 이게 당연한 일이지만 정말 당연하지 않은 거였어요. 아니, 전혀 그렇게 당연하지 보면. 않습니다. 네. 어느 나라에 예. 계엄령 선포되는 나라 많거든요. 예. 어느 나라에 어느 국민과 예. 어느 국회의원이 빛의 속도로 그렇게 달려와서 결집한 것은 네. 한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국회의원들에게도 우리가 치아를 보내야 마땅합니다. 감사하죠. 왜냐하면 예. 그분들은 딱 국회의장이 예. 딱 국회 정문 앞으로 갔다고 해보세요. 네. 나 국회의장이야. 예. 열어. 예. 라고 하면 어찌 됐겠습니까? 잘 됐다고 바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국회 개회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의장이 정문으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옆길로 맞습니다. 갔잖아요. 예, 예, 예. 왜냐? 예. 87년에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경험이 있어서가 네. 정문이 아니라 예. 일단 국회로 들어가야 된다. 야, 그런데 예. 그 경험이 없는 이준석 의원은 정문 앞에 가서 나 국회의원이야 열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경험이 있고 그거가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80년대 이제 학생 운동했던 분들이 뭐 낡았다 기득권이 됐다 그래도 예. 이런 위기 상황에 참 쓰임새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담을 넘어가고 예. 도망가고 그러면서 할 일을 하고 네. 그게 청년 시절에 예. 익숙해져 있던 경험이 예. 이번에 확 살아났습니다.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거리들이에요. 그렇죠. 예. 자, 우리 교수님의 책을 보면은 그 여러 고비들이 있었지만은 그 고비를 희망적으로 해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긍지와 이 일이 잘 풀릴 수 있을 거라는 또 믿음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국민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고 그걸 또 희망적으로 독해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예. 고비에 예. 이 큰일이다라고 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렇죠. 12월 예. 3일도 그랬죠. 네. 그다음 12월 7일 날 예. 국회에서 표결이 좌절됐잖아요. 1차 탄핵 시도. 예. 예. 그다음 1월 3일 네. 체포하러 갔는데 체포가 안 됐어요. 아니 한남 산채 들어앉아가지고 체포가 안 됐잖아요. 3월 8일 그 체포 구속되었던 네. 이 대통령이 네. 석방이 됐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다음 3월 말 네. 정말 너무 견디기 어렵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아니 헌재는 언제 지금 결정을 할지 네. 없는 그런 류의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한 2, 3일 지나면 반전을 시켜냈어요. 네. 국민의 에너지가 확 들어가면서 그렇죠. 반전을 시켜냈잖아요. 뭔가 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싶으면 광장에 모여가지고 네. 뜨겁게 목소리를 내셨어요. 우리 시민들께서.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이제 제독해내는 예. 이제 법을 익혀야 되는데 네. 계엄포고령 1호 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정치활동 금지. 그런데 저는 계엄포고령 1호를 보는 순간 네. 내란죄에 대한 네. 빼박 증거를 바로 내놨다. 국회, 예. 지방의회, 예. 정당 예.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게 언제적 그 말도 안 되는 정치활동 금지입니까? 국회의 활동을 일체 금지하면 네. 내란죄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증거를 바로 내놓는구나.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 막 설명을 했잖아요. 왜 이제 계엄을 선포했는가. 네. 보니까 야당이 너무 심해서 그랬다. 네. 선관위를 믿을 수 없어 그랬다. 그걸 보면서 본인은 열심히 전파를 했겠죠. 예, 예. 예. 저는 독해하면서 네. 올해 이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면 네. 계엄 요건, 전시사변 그렇죠. 그런 사태가 있어야 되는데 네. 방금 국회 예. 선관위 이거 예. 전시 아니네, 네. 사변 아니네. 네, 네, 네. 그래서 내란죄 요건이 입증이 되고 네. 계엄 사유가 없다는 것을 자백하는구나. 네.
저는 그렇게 독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그때부터 자신감을 갖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란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셨던 거고 그 자신감이 또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됐고요. 근데 교수님 윤석열도 그래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을 나왔는데 법과대학을 나왔는데 어째서 이런 포고령 1호 같은 야만적인 아니 그래도 졸업할 때쯤 되면은 전두환이가 이제 뭐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고요. 또 사법고시 준비할 때는 87년 6월 항쟁 당시고 그러면 또 헌법이 개정됐을 이후고요. 오늘의 헌법. 그렇다면은 포고령 1호는 있는 그대로 위헌인데 근데 그걸 모르고 왜 승인을 해서 공포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하에 살아간다는 것은 네. 우리가 24시간 네. 그 독재의 어떤 논리, 네. 체질 속에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에 대해서 가끔 이건 아니다라고 네. 하는 이제 저항 의식이 생기지만 네. 체질 자체가 독재 체질, 독재 순응하는 체질 네. 혹은 이제 위정자는 독재하는 체질로 되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네. 자기를 쇄신하려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지난 3, 40년 동안 그런 노력을 쌓아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은 학생 시절이 있고 네. 그다음 이제 검사 시절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서 굉장히 특권적이고 저 그런 체질에 이제 굳어가지고 다른 것들을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헌법도 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개헌을 선포하려고 하면 예. 헌법에 딱 요건이 돼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요건 하나하나 충족하는가 체크해가면서 예. 하면 되는데 그 조문을 하나도 안 봤어요. 이게 아마 제 생각인데요. 네. 그 윤석열은 일단 쿠데타죠. 친이 쿠데타인데 이 내란이 성공하면은 법이고 나발이고 뭐 아무 뭐 의미 없다. 그냥 내 메시지가 곧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국회를 때려잡는데 그 혈안이 돼서 밀어붙이다가 결국에는 이게 내란이 좌초되니까 법적 책임을 추궁받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스텝이 꼬여버린 게 아닌가. 그 집단에게 법은 네. 남을 공격할 때 아 그렇죠. 반대파를 공격할 때 활용하는 것이고 예예예. 자신이 예. 법에 그 대통령이 되면 예. 선서를 하잖아요. 네네네. 뭐라고 선서하는가 하면 헌법을 수호하고가 예. 아닙니다. 예.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돼 있잖아요. 수호하고 준수하고. 수호는 적극적으로 예. 하는 것이고 예. 이제 준수하고는 지켜야 된다. 네네네네. 내가 헌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네네네. 헌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예. 헌법의 제일 첫 조항이 뭐예요? 예.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예.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엄을 선포를 하려고 하면 네. 이런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네. 그걸 안 봐요. 예. 자기에게 이제 규제가 될 만한 네. 이런 부분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예예예. 자기가 남을 공격할 때만 네. 법을 끌어다가 씁니다.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준엄하게 이제 일깨워 주는 과정이죠. 네. 모든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은 네네. 헌법을 준수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저기 윤석열하고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 저기 학교에서 제가 77학번이고 그 79학번. 윤석열이 79학번이고 아, 뭐 그래서? 학부 시절에는 몰랐고 아, 대학원 시절에 가끔씩 보고 근데 1대1로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중앙지검장이나 뭐 검찰총장이나 뭐 할 때는 네. 뭐 이제 저도 그때 다른 공직을 갖고 있었으니까 예, 예. 연구원장 공직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필요에 따라 대화도 나누고 네. 뭐 개인적으로는 아마 좀 뭐랄까 친근감이 있는 친근감을 추구하는 네. 뭐 그런 개성이었던 것 같아요. 선배님이기도 하고 모교 교수님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적인 친분으로 네. 공적인 부분을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 강요들도 예. 뭐 기관장들 뽑는데도 예. 개인적 친분 관계에서 뭐 다 충암고 뽑고 출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 중앙고 뭐 서울법대 검찰 예. 이런 라인을 이제 뽑아가지고 하니까 사적인 부분과 네. 공적 부분을 같이 구분을 섞어버리는 것 못하는구나. 같습니다. 아. 우리의 지도자들은 예.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게 제일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런데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데 인사를 하는 걸 보면 네.
너무 사적 인연으로 예. 다 이제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못된 거죠. 아니 그래도 법을 공부했고 또 이 법률가인데 헌법 1조부터 뭉개버리는 법을 공부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법을 도구로 도구로. 활용을 하고 아. 법에 들어있는 중요한 정신들 있잖아요. 네네네. 아까 여기 뭐 국민이 주인이다. 그렇지.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네네네. 그다음 법 앞에 평등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추구하고 해야 되는데 음. 탄핵이 되고 난 뒤에 네. 다른 공직자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예. 이제 공직자로서 발언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냥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성복한다. 네. 그다음에 사과한다. 예. 국민에게 수많은 불평과 고통을 준 것에 대하여 예. 이제 사과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 성복 사과란 말이 안 나오고 예. 지지자들에게 예. 감사한다. 예. 그냥 한 패거리의 지지자, 제 지도자 로서의 자기 모습만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그 뭐 탄핵에 이제 파면되었을 때 네. 정말 인정하기 싫잖아요. 네. 그렇지만 국가기관이 한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성복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성복과 사과의 메시지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적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음. 없는 사람을 국민들이 잘못 뽑은 거죠.